안녕하세요, 치킨입니다. 현재 시각 21년 8월 2일 21시 31분입니다. 시네탑 3부 85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부 휴지 이후 야마 야사차의 대결이 일어난 것 이후로 가장 재밌었던 화였다고 생각합니다. 분량, 내용 모두 잡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솔직히 말해 칭찬할 수밖에 없는 가불기를 꺼냈다고 봅니다. 이번 화의 한 포인트는 아리아와 밤의 대화였습니다. 밤과 대화를 하면서 아리아가 전혀 이해 못하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마치 이 장면이 밤을 향해 답답해하던 독자들의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은 이제 방벽 풀 때부터 알아봤지만 주술쌈 마스터가 되었습니다. 둠의 주술은 가까이 가서라도 풀었지 이제는 원격으로 풀어버립니다. 여자라서 거리두기 하는 건 아니겠죠? 탑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이 밤 앞에서 변합니다. 밤은 결국 자아드와 십가주는 불멸의 존재라는 탑의 법칙마저 무용지물로 만들 기적의 인물이 되어가고 있었죠. 아리아가 밤이 타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밤이 가진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탑을 변화시킬 중요한 것인지 자유함을 느낀 후 본능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맵 보스가 없습니다. 맵 보스에 힘을 준 줄 알았는데 스토리가 전혀 없네요. 이게 반전입니다. 근데 그 반전을 한 번 더 준 게 여기에 쿤 가문이 개입을 했었다니, 저는 이 내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까지만 봤을 때만 해도 아게로가 심어놓은 쿤 가문의 상위 존재로 인지했습니다만 바로 반전을 때려 맞아 버렸죠. 마스체니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전으로 전기를 지연시킬 것으로 보였던 사단장들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존재가 보스몹을 만납니다. 야스라차와 관련해 언급된 걸로 보면 이 보스몹을 이긴다는 건 사단장급에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스체니의 꿍꿍이가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밤을 둥지 깊숙한 곳으로 들어오는 쪽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 보스맵을 치워버린 거죠. 하진성이 하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해석하자면 선베리넌을 스승으로 인지해 삼아 건드린 것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퍼그와 힘을 합쳐 자아드군에 직접적으로 반기를 든다면 처단할 명분은 명확하죠. 물론 자아드 재단의 명령부터가 이미 잘못된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그 명령은 세상에 널리 공개되지 않을 대외비이고 밤이 스승의 복수를 하러 쳐들어간다는 점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사실입니다. 하진성은 그런 여론 조작을 하고 싶어 하는지 물어본 거죠. 그래서 그냥 죽이면 되는데 뭐 이런 쇼를 하냐고 묻는 하진성입니다. 하진성은 자아드군과 십가문 그리고 마스체니가 바라는 게 동일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하는데요. 마스체니는 이야기가 흥미로워질 때까지 계속되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시네탑에서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떡밥입니다. 각자 인물들이 말하는 이야기가 살짝은 다르면서도 결은 같죠.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밤이 들어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또 있었죠. 바로 대장입니다. 도원을 말리면서 밤이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지 궁금해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스체니는 이야기를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이며 그를 통해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이젠 하유리보다 더 궁금한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진성은 밤의 방파제 같은 존재이자 하가문의 중요한 인물이다. 방파제라는 말은 밤을 호위해주는, 위기에서 밤을 구해주는 역할이라는 말이며 하가문의 중요한 인물이라는 말은 떡밥이지만 그 말인즉슨 하가문이 움직일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하진성이 역사로 남긴 난 하가문 중에서도 특별하거든 의 뜻과도 연결되어 있을 떡밥입니다. 왜 자신을 가문을 등지고 하가문의 지파를 멸족시킬 정도로 중범죄를 저지르고 십가문과 자아드에 반하는 퍼그의 고위 간부로 있는 하진성이 중요할까요? 자신 이외의 존재에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는 가주들이 하진성과 친분이 있다 한들 지금 상황에서 의미가 있나 싶고요. 마스체니는 이번 이야기의 진짜 적은 아직 이곳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또 여기서 대장을 떠올렸지만 너무나 손쉽게 맨 마지막에서 떡밥이 풀어졌죠. 아리아가 이 게임 시간이 부유석보다 귀한 거 몰라? 하는데 시간이 금보다 귀하다를 부유석으로 치환한 거 나름 재밌었습니다. 다만 요즘 너무 자주 보이는데 말을 좀 안 맞게 쓰는 것 같습니다. 몬스터가 도망치면 우리 승리가 아니야 맞아? 라고 하는데 몬스터가 도망치면 우리의 승리가 맞아 아니야? 가 맞는 것 같은데 말이죠. 다르게 쓴 거라면 몬스터가 도망치면 우리 승리 아니야? 맞아?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하네요. 여튼 하지만 밤은 점핑할 마음이 없습니다. 밤은 최근 피튀기게 이어진 전쟁으로 더 그런지 몰라도 동료들을 잃고 사부마저 잃는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동료들과 헤어진 것은 자신으로 인해 위험에 빠질까봐 쿨하게 보내줬었죠. 그 동료들을 전부 지킬 힘이 없고 지키지 못할까 두려워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은 아크랩트와 프린스의 죽음이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밤 때문에 죽은 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선택의 연속 가운데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 뿐 밤이 가책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밤은 누구보다 동료를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한때나마 팀이었던 동료였던 이들,
자신이 화이트와의 대결에서 목숨을 걸고 구하려고 했던 동료들, 그리고 구했던 동료들이 결국 화이트의 손에 죽었다는 것은 더더욱 밤에게 아픈 일일 것입니다. 밤에게 화이트라는 존재는 언젠가 이겨야 하는 숙명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밤이 칼라반을 무찌르는 것이 자신의 성장의 목적이었다면 이제 칼라반은 자신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그 목표는 화이트로 전이된 것이죠. 화이트를 내버려 둔다면 밤의 소중한 사람들은 또 언제 위기에 처하게 될지 모릅니다. 밤이 여기서 도망친다 하더라도 또 많은 이들을 이유 없이 위험에 빠뜨리고 잃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아이러니하게도 밤은 자신이 지키다 죽은 사람들의 목숨값을 자신과 동등하게 생각하는 변하지 않는 심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에 발걸음을 옮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리아가 독백하는 이 탑의 모든 법칙을 깨는 힘을 줄 한 사람에서 이제는 그 수많은 법칙들 중 텀베리너는 최상급 하이랭커를 이길 수 없다는 법칙이 아닌 법칙을 깨줄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밤은 아직 여행을 많이 해야 하기에 끝까지 가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훈이 어떻게든 밤을 살릴 겁니다. 드디어 밝혀진 둥지의 비밀 장소는 다름 아닌 포털이었습니다. 무려 로포비아 모함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는 캐릭터들이 말해줬다시피 로포비아 가주의 등장이 필연적으로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밑밥을 깔았는데 안 나올 가능성은 이제 0%입니다. 최소한 로포비아 가주의 베일에 쌓여있던 이름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포비아 본대가 준비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놀라는 유한성의 표정이 10가문의 위험을 나타내주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10가문을 상대하는 줄 알았다면 루슬렉을 포함한 퍼그 전체가 와야 할 판이니까요. 물론 그렇게 해도 이길 수 있을지 미지수인 게 레전드긴 합니다. 에반킬이 자신들 같은 떨거지들을 잡기 위해 나선다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전개상 로포비아 직계자녀의 위험을 볼 수 있을지언정 가주가 직접 위력을 행사하는 일은 너무 벨붕이라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상은 로포비아 본대가 나타나므로 예상할 수 있는 전개에 대해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좋네요. 이런 전개 너무 파격적이라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